취뽀 취업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비전공자가 시설관리 직종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고 사업을 차리거나 용접공 등 기타 전문 기술직으로 일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시설관리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전공자, 특히 고졸 전문대졸들이 지원할 만한 채용 공고는 기능직입니다. 소위 감독이라고 불리는 기술사무직은 4년제 기계, 전기, 건축공학과 등을 졸업한 인원을 뽑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지원할 만한 직무는 기능직인데 기능직은 박봉이고 계약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공장은 생산 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생산 라인을 정상 운영하기 위한 인력들인 메인트, 설비 관리자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장은 전공자와 여러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나름의 고급 인력을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건물은 다릅니다. 경전이 없고 화장실 물이 잘 나오고 시원하고 따뜻한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고 따라서 대우도 낮고 기능사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2번에서 제가 시설 관리자들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정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 진급시켜줘야 되고 마음에 안 들 때 자르거나 교체하지도 못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시설 관리를 하느냐? 용역을 줍니다. 아주 작은 시설 관리 용역업체부터 시작해서 삼구-INC,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O&M, LG 등 정말로 많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랑 포스코-O&M이란 곳은 엄청 큰 대기업 아닌가요? 이런 대기업처럼 보이는 곳들도 기능직은 계약직을 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계약직,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연봉도 대기업 연봉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월 2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의 연봉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인데 왜 이렇게 연봉이 적느냐? 계약직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 기업에서 50%나 되는 금액을 가져가고 나머지 50%만 직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처가 용역사에는 인력 대가로 월 400만원을 주지만 용역사에서 200만원을 먹고 나머지 200만원을 직원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특히 높은 급여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직은 계약직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계약직은 진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상승이 거의 없이 고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